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혹은 오늘은 도대체 뭐 하지? 그냥 TV만 보다가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 아니면 더 무서운 생각. 이제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드린 말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찔리듯 반응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노년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그저 마음이 울적하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냥 기분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치매라고 착각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그냥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 우울증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으로 가서 라디오를 켜고 뉴스도 듣고 신문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도 켜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또 어떤 분은 원래 부지런해서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불 속에만 계십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나가야지. 내일은 나갈 거야.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귀찮아져 버린 겁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노년 우울증의 그림자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가 잘 아는 77세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동네에서 유명할 만큼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노래방만 가면 항상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셨고 손주들이 집에 오면 늘 간식을 챙겨주며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몇 해 전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을 텐데 이제는 밥상도 차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밥 한 숟갈, 국 한 숟갈로 때우고 맙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고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도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겨우 왔어? 하는 한마디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기운이 없으신 거지. 남편 잃고 나서 당연히 힘드시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밥을 아예 거르기 시작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하루 종일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노년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치매와 너무나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린다. 대화 중에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가족들이 치매가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보면 치매가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도 그랬습니다. 밝고 활달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긴 것처럼 멍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온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의사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비롯된 심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처럼 우울증은 치매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치매와 우울증이 서로 얽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부모님 혹은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겹쳐 보이신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 우울증은 그냥 마음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격이 약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들쭉날쭉하고 관절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이런 병들은 단순히 몸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매일 찾아오는 통증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통증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사는 게 고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뇌 안의 화학 물질도 달라집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진 오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쉽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건 상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불리던 직함도 사라지고 집안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불립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상실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던 배우자를 떠나보낸 순간 집안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는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누구랑 밥을 먹지? 이제 누구랑 얘기하지? 이 고독은 그 어떤 약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옆집에 살던 친구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집과 지나치게 조용한 하루입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도 끊깁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구나. 이런 상실감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외로움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흡연보다 더 해롭고 비만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즉, 외로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병이자 우울증을 만드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내가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내가 병원비를 쓰면 애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죄어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다가 우울증으로 빠져듭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 우울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기분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둘째, 흥미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취미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던 것도, 손주와 노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던 드라마도 흥미가 없습니다. 셋째, 수면 문제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 2시, 3시에 벌떡 깨고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넷째, 식사 문제입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억지로 숟가락을 드는 게 힘듭니다. 혹은 반대로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입니다.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고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치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신호는 죽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야 가족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이미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노년 우울증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힘들어집니다. 둘째, 치매와 얽힙니다. 우울증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럼 가족은 치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미룹니다. 결국 우울증과 치매가 뒤엉켜 더 위험해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결국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닌가?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결코 운명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도 아닙니다. 노년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방법, 절대로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정신과 가면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울증은 뇌의 병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장내과를 가고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늦게 눕지 마시고 밤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눕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햇볕 쬐기. 아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십시오. 햇볕은 몸속에서 비타민 D를 만들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기분을 밝게 해줍니다. 가벼운 운동.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20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식습관 관리.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는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반대로 술, 과도한 카페인은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작은 성취 경험 만들기. 매일 할 일을 아주 작게 정해보세요. 화분에 물 주기, 손자에게 전화 걸기, 짧게 일기 쓰기. 이런 작은 성취가 모이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교회, 성당, 절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손주와 함께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다 치료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절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정신 차려. 이런 말은 상처만 줍니다. 공감해 주세요.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립니다. 함께 움직이세요. 억지로라도 산책을 같이 나가고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은 크게 완화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하세요. 가족이 설득해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두지 말고 손잡고 병원에 함께 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극복 방법 중에
하나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니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제 채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 혹시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가족의 지지로 인해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대 후반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늘 방 안에만 계셨고 웃음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이 매일 교대로 찾아와서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 나가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햇볕이 닿으면서 조금씩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하하하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돌아옵니다. 기쁨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60세, 70세, 80세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웃음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뇌의 균형이 흔들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약으로, 생활 습관으로,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짧은 다짐이 오늘 하루를 바꾸고 내일을 바꾸며 결국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실 가족 여러분, 이웃 여러분. 어르신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라는 말보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1000배 만배 더 큰 힘이 됩니다. 우울증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채널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구독과 좋아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그중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경험담과 응원의 말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과 여름은 이미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을은 여전히 따뜻하고 겨울은 고요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 가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년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